존중은 얻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기는 것이다. 당신이 50살을 넘긴 이후부터 스스로에게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더 미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과는 어딘가 다른 공기를 느낄 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말이 예전보다 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낀 순간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은 최근 몇 년 사이 누군가의 무례함을 그냥 넘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정말로 괜찮아서 넘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번거로워서였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거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뒤흔드는 실패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선택,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무게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분명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림길을 지나고도 그것이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갈림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그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관계의 거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스스로 정해놓은 선은 쉽게 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를 대하는 방식이 분명했습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후배가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조용히 시선을 들어 상대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은 정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 상황은 넘어가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누군가는 약속을 가볍게 바꾸었으며, 누군가는 그의 시간을 당연하게 소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는 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편한 사람이라는 말은 과연 좋은 의미일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이 더 너그러워졌다고,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무시.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선은 넘어도 된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당신만 압니다. 그 다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무너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서 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전에 이미 당신은 스스로를 가볍게 다루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게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그 작은 기준들이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쌓이며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문제의 구조를 더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언제나 세 단계로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준이 느슨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보다 덜 예민하고 덜 까다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성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다릅니다. 기준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허용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피곤해서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선택한 한 번의 양보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서 이 변화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기준보다 낮은 결과에도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조직을 부드럽게 운영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설정했던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 혼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당연한 수준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위험합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기준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동을 막아낼 힘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자주 선을 넘기 시작하고 그 선이 어디였는지조차 점점 흐려집니다. 관계에서 이 변화는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지 않는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설정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매우 빠르게 학습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만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구성됩니다.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당신을 배려해야 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결과가 드러납니다. 내적 권위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내부에서 변화가 확정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가볍게 듣기 시작하고 당신의 판단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당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깎여왔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낮아졌고 그 기준에 맞춰 사람들이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줄어들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외부의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택의 문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선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짧고 분명하게 선을 다시 그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 선택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짧은 긴장, 작은 마찰,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의 명확한 신호를 만듭니다.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소비할 때 당신은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시간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출 하나, 투자 하나,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모두 기준을 드러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한다면
그건 역시 기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기회.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단순해지고 당신의 삶은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다는 의미이고 무거워진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에 다시 무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일, 관계, 돈,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준이 낮아지면 세 영역 모두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세 영역 모두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분을 보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경험,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이 차이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기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둘 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시기는 지났고 둘 다 어느 정도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큰 실패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말을 할 때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명도 많아지고 이해를 구하려는 시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강한 사람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선택합니다. 약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바꿉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해지고 그 안에서의 위치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관계도, 기회도, 편안함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준을 상황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 순간에는 유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연함은 결국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특별히 더 oops, typo, fe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특별히 더 remov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특별히 더 top properly.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특별히 더 final fix.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설정한 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지고 그 예측 가능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권위를 만듭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준을 조정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은 사실 기준이 없는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강한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약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의 선택은 제한되어 보이지만 그 제한이 오히려 그의 가치를 만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하고, 더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 의미 없는 비교, 이미 지나간 집착. 하지만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이, 시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대합니다. 당신이 허용한 방식 그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명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말은 다시 무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다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변화, 사람들의 태도, 관계의 거리, 말의 무게,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낮춘 것이라면 다시 올리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분명한 태도.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당신의 위치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들어야 할 진짜 자리입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아무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